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2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봄꽃이 피려면 좀 있어야지만 추운 2월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동백꽃인데요. 그래서 2월에는 동백꽃을 보러 가는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동백꽃 명소 5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동백꽃 명소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 5곳을 줄여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백꽃은 카멜리아라고도 불리는데 동백꽃의 꽃말은 기다림과 애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환상적인 동백꽃 명소, 첫 번째는 강진 백년사입니다. 강진 백년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백년사길 145 백년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강진 백년사 동백나무 숲은 제가 동백꽃 명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로 이곳 강진 백년사인데 동백꽃이 한참 필 때 다녀왔었는데요.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만큼 정말 환상적인 동백꽃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남 강진 백년사로 올라가는 길은 일반적으로 잘 닦여있는 길로 올라갈 수 있고요. 백년사 동백나무 숲길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역시나 동백나무 숲길로 올라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겨울에 동백꽃이 필 때는 벌이나 나비가 날아다니지 않을 때라서 새가 수정 매개체인 조매화인데요. 그래서 동백나무 숲에 들어가면 지저귀는 새소리가 정말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진 동백나무 숲은 12,893제곱미터의 면적에 약 1,500여 그루가 물이 지어 분포되어 있는데요. 엄청나게 우거져 있는 동백나무 숲입니다. 게다가 강진 동백나무 숲은 높이가 7m에 달하고요. 밑에서 가지가 갈라져서 관목상으로 된 곳이 많고요. 동백나무는 사철나무인데다가 잎사귀가 두꺼워서 동백나무 숲에 들어가면 뭔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강진 동백나무 숲은 더 그렇습니다. 동백꽃은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꽃 송이째로 떨어져서 꽃이 졌을 때는 일반적인 모습과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모아서 하트를 만들거나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남 강진 백년사를 가셨으면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다산초당에도 같이 다녀오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백년사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에도 온통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동백꽃들 구경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길이 생각보다 좀 험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다산초당은 원래는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1957년에 기아집으로 재건했다고 하는데요. 정약용은 이곳에서 문민심서하고 후문심서를 비롯해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강진 백년사와 함께 다산초당에도 꼭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환상적인 동백꽃 명소, 두 번째는 여수 오동도입니다. 여수 오동도는 전남 여수시 수정동 산 1-1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여수 오동도는 주차장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요. 슬슬 걸어서 다녀오셔도 되고 걷기가 힘들다면 앞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를 타고 가셔도 되고요. 동백열차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 동백열차는 편도로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저는 걸어서 다녀왔었는데 걷다 보면 오동도 등대 쪽으로 올라가는 데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데크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오동도의 환상적인 동백나무 군락지가 나옵니다. 저는 4월 중순에 다녀왔었는데 오동도 동백나무 군락지에는 아직도 동백나무 꽃들이 보이더라고요. 여수 오동도는 여수 10경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선정된 만큼 공인된 여행지인데요. 그 중에 백미가 이 동백나무 군락지입니다. 빨갛게 열려있는 동백꽃을 보면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산책로가 워낙에 잘 갖춰져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동백나무 숲을 둘러보기에 참 좋습니다. 오동도에 가면 동백나무 군락지와 함께 가봐야 하는 곳이 몇몇 있는데 먼저 용굴입니다. 오동도 용굴은 오동도에 살고 있는 용이 비가 오면 용굴에서 빗물을 먹고 간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드론으로 조금 더 가까이서 촬영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봐야 하는 곳이 오동도 등대인데 오동도 등대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오동도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952년 5월 12일에 처음 불을 밝힌 꽤나 오래된 등대입니다. 그리고 오동도 등대 앞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테이블하고 매점도 있어서 가볍게 음료수 한잔하면서 쉬기에도 좋고요. 저는 4월에 다녀와서 오동도 동백꽃과 함께 겹벚꽃도 같이 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동백꽃 명소를 찾으신다면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여수 오동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환상적인 동백꽃 명소, 세 번째는 서천 와량리 동백나무 숲입니다.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강진의 백령사 동백나무 숲하고 그리고 뒤에서 소개해드릴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동백나무 숲인데요. 그만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도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5월 중순에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에 다녀왔는데 5월 중순에도 동백나무 꽃을 드문드문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곳과 다르게 입장료가 있는데요.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역시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서천 구경 중에서 제1경으로 꼽힐 만큼 정말 멋진 곳입니다. 동백나무 숲은 매표소에서 조금 걸어가야 하는데 약간 언덕진 곳에 동백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강진 백령사 동백나무 숲이나 오동도 동백나무 숲과 다르게 이곳은 동백나무 숲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요. 500년 수령의 동백나무 8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동백나무 숲을 지나서 정상으로 가면 중충루각 동백정이 나오는데 서천의 앞바다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정말 환상적인 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몰 즈음에 가면 서해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어서 사진 작가님들도 많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고요. 동백나무 숲과 같이 서해의 멋진 바닷가를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나라의 명품 동백나무 숲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환상적인 동백꽃 명소 네 번째는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4,000원, 어린이 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선운사는 제가 꽃무릇 명소로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인데요. 선운사 꽃무릇은 선운사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면 선운사 동백나무 숲은 선운사의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운사 역시 천연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된 절대 명품 동백나무 숲인데요. 선운사 뒤쪽 5,000평 규모의 500에서 600년 된 동백나무 3,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운사 동백나무 숲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하고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동백나무 숲 내부로는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로 되어 있고요. 신라진흥왕 때 창건되었다는 천년 사찰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89암저의 3,000여 승려가 수도하는 대찰이었다고 하는데 선운사에는 보물 8점, 천연기념물 3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품 동백나무 숲을 찾으신다면 우리나라 3대 동백나무 숲 중 하나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환상적인 동백꽃 명소 5번째는 해운대 동백섬입니다. 해운대 동백섬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71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동백섬은 동백나무가 많아서 동백섬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해운대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백섬에 가시면 동백섬 등대 쪽에 동백섬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동백꽃 군락지가 나옵니다. 조금 언덕진 길을 올라가야 하긴 하지만 비교적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 높지 않아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올라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동백섬은 부산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1월달에 방문했는데 동백꽃이 아쉽게도 아직 피진 않았더라고요. 동백꽃은 비교적 꽃이 길게 피는 꽃이라서 벚꽃처럼 딱 어느 한 시기에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백나무가 사철나무이기도 하고 워낙에 상쾌한 피톤치드를 내뿜어줘서 언제 가도 좋은 곳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 되면 생각나는 부산 동백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명품 동백나무 군락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구독자님들 모두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